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1595년 명만력 23년 사헌부가 아뢰기를 영의정 유성룡이 정사하고 귀건한 것은 이것이 인자의 지정에서 나온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 남쪽에 있는 적이 아직까지 바다를 건너가지 않았고 서쪽 변경에 또 경보가 있어 국사의 어려움이 전일보다 심하니 어찌 대신이 사적인 집안 일을 돌아볼 때이겠습니까? 대신이 빈청과 교대로 소장을 올려 머무르기를 청하였으나 연호를 받지 못하여 그로 하여금 가벼이 서울을 떠나게 하였으니 물정이 모두 답답하게 여깁니다. 지금 이미 도성문을 나가기는 하였으나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것이니 오히려 중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환을 명하소서 하고 전에 아래인 조존선의 파직에 관한 일을 아뢰니 아뢰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7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빈청이 좌의정 김응남 등을 말한다. 아뢰기를 오는 16일 배릉하는 일은 이미 명이 내렸습니다. 환도한 뒤 모든 능을 두루 배하라는 것은 실로 효도에 그만둘 수 없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며 예에도 합당합니다. 다만 책사가 여러 달 동안 서울에 머물러 있어 중국 관원의 왕래가 끊이지 않으므로 모든 지대와 수응하는 물건을 모두 경계의 군업에서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니 간신히 살아남은 쇠잔한 백성들이 분주한 노역에 지쳐 조금도 휴식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배릉하는 일도 모든 일을 극력 간략하게 한다 하더라도 각 업이 저절로 소동할 것이며 민력을 거듭 지치게 함이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며 서쪽 변경의 일이 날로 더욱 위급 박절하여 상하가 황황하여 책응이 바야흐로 급하니 원능을 두루 배하라는 것은 아마도 적당한 때가 아닌 듯합니다. 성교가 여러 번 내린 것을 알지 못함은 아니나 사세가 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공하여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비록 배령을 하더라도 어찌 책응하지 못하겠는가 그만둘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7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김대리를 안찰 어사로서 강변의 성지와 기계를 가서 보았다. 오늘 떠나 보낸다 함으로 말한다. 후인이 말을 가지고 강변에서 이를 삼고 있는데 피차 며칠 길이 풀로 덮인 벌판이니 몰래 사람을 나눠 보내거나 혹은 화전을 사용하여 이 풀을 태워 버리게 하라. 이 내용에 대해 김 대리가 떠나기 전에 비변사로 하여금 속히 회개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7일 병호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들판에 풀을 태워서 호인으로 하여금 말을 먹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상의 혈의심이 실로 범연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쪽의 지세가 넓고 멀어서 형세상 다 태울 수 없으며 만일 저쪽으로 넘어가서 까닭없이 불지르는 것은 놀라 의심하고 선동하는 것이 될 근심이 없지 않아 아마도 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이적이 우리의 경내로 침범해 오더라도 덜에 노략질한 것이 없으면 형세상 깊이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니 오직 험준함을 의가하고 들판을 깨끗이 치우는 것이 급무입니다. 그리고 변경에 풀이 자라나서 불태울 만한 곳은 불태우고 강 근처의 민가에 들어갈 만한 것은 또한 들어가게 하여 성을 수리하고 품방을 많이 파서 모든 비유할 수 있는 대책을 각별히 조치할 일로 김 대리에게 일러서 보내소서. 또 전 병사 신잡을 불러 물어보았더니 강변의 열진에 군기와 양곡이 모두 떨어졌다 합니다. 설령 내지의 군사를 뽑아 보낸다 하더라도 먹을 만한 양곡이 없고 사용할 만한 기계가 없습니다. 변경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극히 한심스럽습니다. 이러한 뜻도 아울러 말해보내어 감사, 병사와 같이 의논하여 주의해서 나누어 설치함으로써 창조의 용도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 본도의 전세민은 상시에는 강변의 7읍에 수납하여 내지 운산, 희천, 구성 세 도회의 군량으로 삼게 하였는데 근래에는 중국 장수의 지대 때문에 모두 직로에 납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변이 근심스러운 때를 당하여 군량 마련에 방책이 없으니 평시의 예의에 의하여 전부를 변경해 납입하지는 못하더라도 4분의 3을 새 도회에 납입케 하여 군량의 용도에 보충하도록 하되 이 추국을 헛기 전에 급급히 받아들이는 일로 또한 말해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방비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어찌 지나치게 의심하여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풀을 불태우는 일은 가장 절급하다. 이들은 심상한 오랑캐가 아니어서 갑사가 10만이라도 결코 지탱하기 어려운 관세의 사졸이 얼마나 있는가? 이러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는가? 저 오랑캐는 활을 잘 쏘고 싸움에 익숙하며 달리고 치는 것이 장기인데 우리 군사는 단약하고 겁쟁이여서 들판에서 교전함 그 형사가 반드시 패할 것이요 평주의 성도 지키기 어려울 듯하니 모름지기 산성을 가려 들어가 운거하도록 하라. 사소한 진보의 토병은 10여 명에 지나지 않으니 있든 없든 상관이 없으니 곧 오랑캐들을 도와주는 바가 될 것이니 모두 튼튼한 성이나 큰 진영에 들어가게 하라. 들판을 청소하고 기다리되 반드시 험준한 곳에 의거하여 중도에서 막아야 하는데 화기가 아니면 불가하다. 내지의 몇몇 곳에서도 반드시 군사를 주둔시켜 굳게 지킨 뒤에야 강변이 믿는 데가 있어 유지하게 될 것이다. 관세는 군사를 훈련시킨다고는 하나 포수는 생소하여 서울의 포수만 못하니 수요를 헤아려 뽑아 보내도록 하라. 또 오랑캐는 반드시 얼음이 온 뒤에 외적은 반드시 봄물이 일 때 진입하므로 2월 이전에는 외적이 감히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한명년, 김덕령은 모두 한시대의 용장으로 남방에 헛되이 머물러 있으니 그 휘하를 거느리고 혹은 군사를 모집하여 좌우 별장으로 칭하고 관세에 요긴한 곳에 둔수하게 하다가 변을 듣고 달리어 가게 하면 조기 한 모퉁이를 감당해낼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명성이 있으니 관세의 인심이 진정되는 바가 없지 않을 것이다. 또 전일 전교하였는데 내 말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랑캐 형세가 이에 이르렀으니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다. 오랑캐를 격파하는 것은 항복한 외인이 아니면 불가하다. 김응서는 본디 채차해야 한다. 만일이 김응서의 대임을 차출하고 응서로 하여금 그 휘하에 항복한 외인 및 고 언백진중의 항복한 외인을 거느리고 관세의 모처에 가서 진수하도록 하면 사변이 있을 경우 뜻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용병은 반드시 적을 헤아려야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적을 헤아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간첩을 써야 하니 다시 변장으로 하여금 오랑캐의 정세를 자세히 탐지하게 하는 것도 가하다. 무릇 방비하는 일 가운데 가볍고도 급한 것은 김 대리에게 말해 보내고 크고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뒤에 의계하되 또한 반드시 병조 판사와 같이 의논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7일 병호 5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불을 태우는 일에 관해서는 다시 자세히 의논하였더니 신들의 의사는 모두 실행하기 어려우나 형세를 살펴보아 헤아려서 변위에 따라 조처하는 것도 한 가지 방책이다 하였으니 병사로 하여금 헤아려서 하게 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소소한 진보는 평상시 겨울철에는 을에 첩입하게 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겨울을 지나도록 첩입하지 못한 곳 아는 곳도 있으니 형세를 살펴보아 아울러 첩입하게 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적을 제어하는 기구로는 화기보다 더 요긴한 것이 없습니다. 본도의 포수를 들여보내는 일에 관해 이미 계달하였거니와 서울의 포수를 수요료를 헤아려 뽑아 보내는 것은 성상의 하교가 매우 합당합니다. 훈련 도감으로 하여금 정묘 한자를 가려내어 초관으로 정하여 거느리고 가게 하소서. 포루는 쉽게 만들 수 없으나 그 제도를 대강 모방하여 토벽으로나
목판으로 포루를 만들어 대소의 화기를 배설, 적을 방어하는 데 쓰도록 하소서. 이 제도는 군기시 첨적 이진이 매우 잘 알고 있으니 김 대례가 내려갈 때 아울러 수행시켜 급급히 조치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지의 몇몇 곳을 굳게 지키라는 하교도 합당합니다. 안주, 정주, 구성 등 고을에서 제지가 있는 무관을 별도로 가리어 자송하는 것은 또한 이 때문입니다. 다만 각 고을의 창고가 한결같이 텅 비어 있어 1만 명의 군사가 있다 하더라도 군량이 없어 오래도록 조둔할 수 없으니 매우 답답합니다. 지금 듣건대 함경도에서 캐낸 은 500냥을 공조에 바쳤다고 하니 300냥을 우선 드러내어 의주에 보내어 중강에서 군량과 바꾸어 사들이게 하는 한편 혹 본도의 유실한 사람에게 산매하여 안주 등치에 나누어 배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 명년 김등령은 실로 한 시대의 용장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휘하를 거느리거나 혹은 군사를 모집하기로 하여 좌우 별장이라 이끌고 서쪽 변경의 요긴한 곳에 주둔하여 지키게 하는 것이 실로 기이에 합당하니 급속히 불러오게 해야 합니다. 김응서에게 항복한 외인을 거느리고 관세에 가서 진수하게 하는 것도 마땅합니다만 남쪽 외직이 아직도 철수하지 않았으니 주장을 가벼이 옮길 수 없으므로 쉽게 의논할 수 없을 듯합니다.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7일 병호 6번째 기사. 사관은 이전에 아렌색 낭청을 파직하는 일을 아뢰니 답하였다. 이 일의 곡줄은 내가 알지 못한다. 어찌 파직까지 시키겠는가?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7일 병호 7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금 마 도독의 이자를 보니 노을 가적의 부하 달자가 시장에 달려가서 중국 사람에게 비밀히 말하기를 우리 달자가 전에 조선 지방에 가서 삼을 캤는데 조선의 관병이 달자를 잡아 죽인 수요가 많았다. 이제 우리 도독이 많은 정병을 모아 조선 지방에 가서 원수를 갚고 약탈하려 한다 하였다 합니다. 당초 이 적이 포로된 우리 백성을 수요안하고 서계를 여러 차례 보내어 성관을 하는 것 같았는데 변장이 처치를 저기하게 하지 못하여 삼캐는 후인을 잡아 베었습니다. 저족들이 이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 우리에게 잘못을 돌리면서 으르렁거리며 독을 부리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알 것입니다. 자문에 보복한다고 한 말은 반드시 헛소문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얼음이 언 뒤에 많은 무리를 일으켜 침범해 오면 우리나라의 병력으로는 결코 당해낼 형세가 없으니 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의 방어처는 진실로 극진히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자문의 사연을 급급히 요동 안무 총진 아문에 신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사는 대개 본국이 건주의 오랑캐와 경계가 연접해 있기는 하나 전부터 천조의 금약을 준수하여 감히 사사로이 서로 왕래하지 못하였다. 지난번 노을 가족이 사람을 소요함을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서계를 보내와서 사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대의로 이를 거절하고 기사에 자문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그 뒤 건주의 호인이 10명 또는 100명으로 떼지어 강을 건너와서 마구 삼을 캐면서 백성의 재물을 노략질하다가 저희들끼리 서로 싸움질을 하여 살상자가 있기에 이르렀다. 이에 인하여 분을 품고 도리어 침범할 계책을 부리어 불측한 화가 조석 사이에 일어나게 되었다. 바라건대 귀사는 이러한 곡적을 각 아문에 전보하여 황조의 금령으로 타일러서 헌단을 만들고 군사를 움직이는 근심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사연으로 승문원으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고 이를 잘 아는 여건을 급히 차정하여 밤낮을 가리지 말고 요동으로 달려가는 한편 마도독에게도 아울러 사례를 이 뜻을 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7일 병호
8번째 기사. 강원도 덕천군에 비와 우박이 섞여 내렸는데 크기가 개암만 하였다. 관찰사 윤승길이 개문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8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상이 숭례문 밖에 거둥하여 무예를 진시하고 차등 있게 논상하였다. 무사 가운데 편전을 2차례 명중한 자는 승직하고 1차례 명중한 자는 아마 한 피를 사급하였다. 포수 가운데 세 차례 명중한 자의 경우 관직이 있으면 승직시키고 양인이면 금군을 제수하였으며 2차례 명중한 자는 아마 한 피를, 한 차례 명중한 자는 무명 한 피를 사급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옛사람의 말에 조총은 활보다 5배나 낫다 하였으니 우리나라가 이제 이를 가벼이 하여서는 안 되겠는가? 획수는 같은데 논상은 다르니 인심의 해체가 없지 않을 것이다. 정성은 김응남이었다. 활이 상등이고 조총이 그 다음이고 살수가 하등이다 하니 나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 조총을 한번 명중시킨 자에게 아마를 준급할 수는 없으나 가상할 내용으로 해사 및 도감에게 하문하라 하였다. 황궁할 때 파발아 등 50여인이 겨울 옷을 얻기 위하여 연 앞에서 호소하니 상이 연을 멈추고서 위로한 다음 접대 도감에게 옷감을 헤아려 지급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8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저녁 문안을 올리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8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오늘 진림하여 시제할 때 편전이 조총만 못한 것이 수배나 되었으니 옛사람이 조총은 활보다 5배 낫다고 한 말이 믿을만하다. 이제 사복시에 남은 날 30필이 있으니 순차적으로 도감 포수에게 나누어 주라. 외방의 포수 및 살수와 무사 중에 그들이 포를 쏘기를 자원할 경우 모두 3병을 한 차례 시방하고 서게 하도록 훈련 도감에 이르라.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8일 정미 네 번째 기사. 밤 5경에 비성이 진성 위로 나와서 북두성의 괴성 아래로 들어갔는데 꼬리의 길이는 4, 5척쯤 되었으며 적색이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배령하는 일은 성효의 지극함에서 나온 것이나 경기지방의 민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요즘 추위가 심하여 해가 매우 짧으니 먼 곳으로 거동하시자면 반드시 새벽 일찍 떠나고 밤늦게 오게 될 것입니다. 요즘 승후가 아직 쾌차하지 못하시니 진실로 찬 기운을 무릅쓸까 염려되므로 무신하들의 심정이 답답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정지할 것을 명하고 우선 명년 보험으로 물려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9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숭례문박 시제하는 곳이 당초에는 어떠한 곳인지 몰랐는데 어제 가보니 온갖 사람들이 다 다니는 길 가운데로 임금이 전주할 만한 곳이 아니었으므로 온당하지 못한 듯하다. 후일 전례가 되면 안 된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9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황해도의 시제인에게 다시 복시를 치르게 하면 인심을 잃을까 염려되니 이때를 당하여 입격한 자는 다 허과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양식을 싸가지고 서쪽 변경에 부방하느니만 못하다. 이것이 훌륭한 계책이니 이를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9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마 도독이 보내온 자문의 뜻은 어사가 이미 알고 갔습니다만 도중에 치료병이 나고 사고가 있으면 반드시 속히 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문에 보고해 온 내용으로 살펴보면 쳐들어올 근심이 조석 사이에 일어날까 염려스러우니 방비에 관한 일을 잠시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급속히 선정관을 보내어 밤낮을 가리지 말고 본도로 달려가서 감사와 병사에게 비밀리 유시하고 그들과 함께 의논하여 청청 이 남의 보수를 급급히 정선하고 화약과 화기도 아울러 수송하여 요예처에 전방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급한 것은 양국을 저축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본도의 창고가 텅 비어 조처할 길이 없으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가본연과 레미연은 응당 납입해야 할 곡물과 노비의 신공을 추국을 내기 전에 추출하여 쌀로 만들어 군량에 보용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이 적격자가 아니면 반드시 제때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도의 도우사를 시종이나 대관을 거친 사람으로서 각별히 가려 보내어 양곡 조달하는 소임을 맡기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오늘날 적을 방어하는 대책은 들판을 청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우리나라는 지모를 졸렬하고 사료가 부족하여 호령이 행해지지 않으니 만일 양국을 모아다가 적을 도와주는 경우가 된다면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다. 풀을 태우고 양국을 거두어 들판을 청소하고서 기다리면 저들이 100만 명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들판을 청소하는 두 글자에 대해 다시 지수하기 바란다 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9일 무신 여섯 번째 기사 이산을 홍문관 예문관 대제하게 한준을 의정부 좌참찬에 송찬을 의정부 우참찬에 권유를 사람됨이 소탈하여 도리학에는 본디 어두웠는데 농공으로 곧 임에 올랐으나 계책을 낸 것이 없었다. 중권을 잡은 지 여러 해 되었으나 위망이 도리어 꺾이었으니 적을 헤아리고 승리를 취하는 것은 그의 재능이 아니다. 행주에서의 한번 승첩은 천행이 아니라면 될 수 있었겠는가. 한승 반윤에 이 광정을 예조 참의에 한준겸을 시강은 필선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10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하르기를 관서지방에 바야흐로 근심스러운 사단이 있으니 도내의 수령을 가리어 자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서 현령 조공은 미천한 신분에서 발신하였고 용광 현령 김덕근은 인물이 평범 용렬하니 모두 채직시켜 각별히 가려 자임하소서. 곡식을 바치고 가산대부가 된 최등룡은 지금 상중에 있는데 동지 중추 부사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해조가 살피지 못한 탓이니 당상과 생낭청을 추구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10일 기유 두 번째 기사 비만기로 전교하기라. 지금 오랑캐 형세가 필시 심상하지 않으니 우리나라가 무슨 병력으로 그들을 방어하겠는가. 9년의 성이 없는 것이나 성이 있더라도 튼튼하지 않은 곳이 창국을 유치해서는 안 된다. 만일 한두 고을을 함락하여 그 양국으로 의뢰하게 되면 근심함이 작지 않다. 강변 근처에는 산성이 없는가? 야래서 지휘하라. 또 방비하지 않은 데가 없으면 나누어지지 않는 바가 없다. 군사가 나누어지면 힘이 나누어지는 것인데 하물며 군사는 본디 적어서 나눌 수가 없는 데이겠는가? 적이 어느 곳으로 돌발하여 올지 모르니 두 서너 곳의 큰 진영에 군사를 거두어 두었다가 적이 향하는 곳에 발을 들어가면 방어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또 우리나라는 변진이 대강 갖추었으나 내지는 유의하지 않으면서 씻은 듯이 보장이 없으니 변성이 한번 격파되면 소문만 듣고는 붕괴되는 것은 괴이할 것도 없다. 지금 관서 중도에서 정주 근처 가는 곳에 군사를 모아 둔수하여 성원으로 삼게 하는 것이 좋겠다. 단 정주성의 형세를 살펴보면
지키만한 곳이 못 되는데 이 밖에 지키만한 다른 곳이 없는지 살펴서 조처하라. 안주는 조호익이 있으니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삼이 사람을 가려보내어 조호익의 군관이라 부르기도 하고 다른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여 조호익과 협력해서 조치 수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병사는 군관을 몇 사람이나 거느리고 갔는지 모르겠거니와 이런 때는 정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용맹스럽고 싸움 잘하는 무사 약간면을 정밀히 뽑아 군관으로 가정하여 내려보내도록 하라. 또 옛날에는 큰일이 있으면 반드시 신명에게 제사하여 여고하였고 정벌에도 그렇게 하였다. 옛날에는 부견이 입구하자 진나라에서는 명산에 제고하였다. 지금도 달로가 입구하는 성시기를 가지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서방의 각처와 전대 명장의 신에게 기고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다. 감흥하는 자는 이치는 속일 수 없는 것이다. 모두 살펴서 회개하도록 비변사에 이르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삼가 성교를 보건대 서방의 일에 대해 빠뜨린 계책이 없으니 진실로 준봉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이 달로는 병세가 매우 강성하므로 우리 국경을 침범하면 우리나라 병력으로 결코 당해낼 기세가 없으니 매우 답답합니다. 위로 강계로부터 아래로 의주에 이르기까지 들어오는 길은 대개 5, 6개 처입입니다. 그러나 벽동의 이상은 산세가 극히 험하고 얼음과 눈으로 막혀 있으니 내지로 충돌하여 오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창주에서 삭주 구성에 이르기까지 곧 동행하는 큰 길이 있으니 이것이蒙古와 고려 때의 뜻을 얻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염려할 것은 오직 이 길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운거할 만한 산성이 별로 없고 오직 창주, 창성 두 진영의 성이 튼튼하지는 않으나 이는 정로의 요충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감사와 병사도 이미 헤아리고 있으니 반드시 방수의 계책을 세울 것입니다. 대군이 이곳에 모이면 두 곳의 창국은 옮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삭주 구성으로 말하면 군량의 저축이 다른 곳보다 조금 넉넉하지만 삭주는 성이 엉성하고 구성은 원래 성이 없으니 이 두 고을은 아마도 보장이 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삭주에 연평 계반이 있고 남령이 험절하여 적병을 막을 수 있으니 이곳에다 창국을 또한 유치하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주도 내지에 큰 고을이지만 성이 낮고 미약할 뿐 아니라 형세 또한 응거할 만한 곳이 못 됩니다. 본주에서 서쪽 30리에 곽산 산성이 있는데 참으로 천연 요새지로 그 안에 군사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 봉군의 창곡이 있는데 별난을 당하면 옮겨올 수 있습니다. 안주의 성은 정주보다 낮고 또 조호익이 수령으로 있으니 조금은 믿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말을 타고 돌격하여 치고 찌르는 일을 하기는 어려우니 용맹스럽고 건장한 무사 약간명을 가려보내어 군관으로 칭하여 협력하여 막게 하는 것이 극히 합당합니다. 병사 군관의 숫자에 대해 신잡에게 물어보았더니 데리고 있는 사람이 20여 명이 차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양곡이 부족하여 많이 거느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들이 일찍이 계청하여 주위로 쫓겨나고 파직한 사람이나 상중에 있는 사람을 따지지 말고 뽑아서 서게 하려 하였습니다만 그중 연소하고 무용 있는 사람을 약간 뽑아보내어 내려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본도의 산천 및 전대 명장의 신으로서 사전에 실려 있고 제고할 만한 곳에는 예조로 하여금 달로의 성식을 가지고 제문을 짓게 하고 향과 패백을 아울러 마련하여 감사에게 보내어 기고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들이 보고 들은 바로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삭주, 구성, 영변, 안주, 곽산에 마땅히 대진을 만들어 군사를 유치하는 것으로 삼고 저기 향해 가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방어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다만 멀리서 헤아리기는 어려운 것이어서 실로 사이에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적과 대치하였을 적에
형사를 헤아려 변을 제어하는 것은 오직 순찰사와 병사의 처지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뜻으로 아울러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곽산에 이미 산성이 있으니 우려스러운 인근 고을의 장국을 이곳에 옮겨두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별난이 일어나기를 기다려 하려 한다면 창황하여 어찌할 길이 없게 될 것인데 무슨 인력으로 옮겨둘 수 있겠는가? 반드시 될 수 없을 것이니 다시 의논하여 지휘하라. 소유를 미리 염려해서는 안 될 듯하나 이런 때에는 사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근래 관세의 수령을 전조에서 가려 자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사람들도 서방을 몸을 편안히 하는 것으로 삼고 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수령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자는 모두 계차하고 정밀히 가려 제수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함경도는 지금 하는 일이 없으니 평안도에서 가까운 남도의 고을에서 정병을 미리 뽑아 행장을 꾸리고 있다가 적세가 치상할 경우에 평안감사가 그곳의 수령을 부르면 곧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평안감사의 호령이 함경도에 행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하였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10일 기호 세 번째 기사. 신점을 타고난 성품이 간사하여 다른 것은 볼만한 것이 없다. 숭반에 오른 뒤로부터 재화를 탐냄이 한이 없고 사치가 너무 심하였다. 동지 의금부사에 제수하다. 아이고 이런 사람.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1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대선 김찬이 아래기를 신은 본래 자질이 용렬한 데다가 학문의 공효마저 없는데 요즘 과거에 올라 성명의 총애를 받은 탓으로 청반을 두루 지내고 재상의 반열에 외람되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한간 자리만 차지하고 농만 받아먹는다는 비방을 쌓을 뿐 조그마한 보답도 미치지 못하였으니 곧 성세에 쓸데없는 한 물건일 뿐입니다. 스스로 돌아봄에 두려워서 항상 일을 잘못할까 걱정하는 마음이 절실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의의 헌장의 재수가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은 틈이 왔으므로 재수의 명을 듣고서는 두려워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신이 이에 앞서 본직에 무릅쓰고 있었던 것이 또한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그럭저럭 날짜만 보내고 자리만 채워 구차히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미 어려운 일을 하도록 권면 극간하지 못하였고 난리에 임하여도 일에 따라 말을 끝까지 다 하지 못하였으니 게으르게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정황은 성상께서 통촉하시는 바일 뿐만 아니라 또한 조정에 있는 조신들도 함께 하는 바입니다. 더구나 지금 국사에 어려움이 많아 나라의 근본이 이미 병들었으니 남쪽의 외적을 멸하지 못한 데서 서쪽의 화가 또 싹트고 있으니 근심스러운 상황이 한둘이 아닙니다. 경급한 소식이 사면에 이르고 인심은 흩어져 국세가 극히 위태로우니 이야말로 위급 존망의 시기입니다.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고 조정의 기강을 징기시키며 관리의 간사함을 규철하고 피폐한 정사를 바로 다스리는 것은 그 책임이 오로지 대간에게 있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강방하고 정직하여 한 세상의 총망을 받는 자를 정밀히 가려 임명하더라도 오히려 합당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하물며 신처럼 어둡고 용렬하며 보잘것없는 자가 어찌 이 소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 임진년에 외적이 서울을 침범하였을 때의 신의 어미가 겨우 도성을 벗으나 곧 이어 고향으로 갔는데 신이 창황이 어가를 호종하느라 서로 만나보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평양에 있을 적에 고향 등 제읍이 함몰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늙은 어미의 존망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피눈물로 상소한 결과 특별히 가서 보고 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밤낮으로 급히 달려 영평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곧 모시고 행제소로 돌아오기 위해 풍전역에 이르러 철원으로 향하는데 그때 마침 그 앞에 있는 내의 다리가 무너지고 물이 넘쳐 흘러 건너지 못하였으므로 또 적병이 뒤에 바싹
다가오고 있어 부득이 다시 금성등지로 향하였으며 온갖 험난을 물어쓰고 만번 죽을 고비를 겪은 후에야 9월에 사이길로 해서 비로소 강화에 도달하였습니다. 도 채찰사 정철이 사람됨이 제2가 조금 있고 혹 견계하다고 일컬었다. 그러나 평소에 행금이 없고 오직 창광만을 일삼으며 게다가 공량이 적고 정지가 간사하여 소인들을 끌어들이고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였다. 기축 역변이 일어나자 때를 타서 원한을 갚을 계책을 하여 선류를 무함하고 공맥을 손상시켰으니 나라가 위태롭게 된 것은 이른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이 어찌 미덥지 않겠는가. 그곳에 있었는데 장계를 올려 신을 머물러 두고 부사로 삼기를 청하고 그 길로 충청도로 향하였습니다. 비록 길이 막혀 곧 진달하지 못하였고 제때 환조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신의 첫 번째 죄입니다. 정철이 소명에 응하여 나아간 뒤에 특별히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였으며 또 유성룡을 부사로 차임하여 그대로 양호의 굴량 등을 관장하게 하였습니다. 그 뒤 전라도 검찰사의 소임으로 계수하였고 다시 유총병을 접반사로 차임하였습니다. 전후 3년 동안 호남, 호서, 영동 등 세도 사이를 출입하였으나 한갓 주전만 허비하였을 뿐 한 가지도 이런 보람이 없으니 이것이 신의 두 번째 죄입니다. 신에게 80세의 노모가 있는데 창조 땅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 병이 들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휴가를 청하여 귀건하려 하는데 중로에서 학지를 알아 달포나 지체하였습니다. 어미와 서로 만나본 뒤에 곧 올라오려 하였으나 학질이 또 발작하여 전보다 배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바야로 신음하고 있는 중에 소명을 받아 여러 날 조리하고 새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많은 시기에 은명에 대한 사례를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법전에 정해진 말미 시한을 경과하여 응당 추고 받을 주의를 현저히 범했으니 신의 죄가 이에 이르러 더욱 큽니다. 대체로 대가는 규획하는 것을 소임으로 삼고 있으므로 반드시 자기 몸을 먼저 바르게 한 뒤에 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이 전후에 진 죄가 이처럼 많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감히 하루인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획할 수 있겠습니까? 속히 신을 파직시켜 주소서 하니 사퇴하지 말라고 답하였는데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1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국가가 서변의 경급으로 인하여 열업의 수령을 모두 무신으로 바꾸었으니 별난을 예비하는 경계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내지에 이르러서도 무인을 보내었으므로 어루만지고 사랑함에 있어 저기함을 잃어 먼저 탕폐하게 만들었으니 이는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용광현령 이수형은 느슨하고 용맹이 없으며 강서현령 김의 검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토우와 같을 뿐만 아니라 집이 황주에 있어 본형과의 거리가 하루길에 불과하니 반드시 피해를 끼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강동 현감 김위는 천성이 본래 겁이 많고 일에 임하여서는 머뭇거리고 결정을 짓지 못합니다. 이들은 모두 위급한 때 소용이 합당하지 않으니 아울러 채차하소서. 그리고 문무관이나 음관을 다지지 말고 각별히 가려 보내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13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분부하였다. 모든 일은 주관하는 사람이 있은 뒤에야 경락하는 데 조리가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국사는 달로의 형세를 논할 것도 없이 대적이 경내에 있어 하삼도를 이미 우상에게 맡겼다. 그러니 또 도철차차를 차출하여 그 나머지 네 도를 오로지 관장하게 하여 남북이 서로 대응하게 하는 것이 아마도 마땅할 듯하다. 이에 대해 의논해 아래라. 달러에 대한 근심은 전조에서부터 대비하였으니 전조의 사기를 상고하여 모든 책응하는 일을 거기에 의거해 시행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 모든 것을 참작하여 시행하도록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13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분부하였다. 지금 이 서쪽 달로에 대해 이미 경보가 있었으니 내 의견으로는 전후 일의 상황을 낱낱이 들어 중국 병부에 변고를 고하거나 혹은 황제께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긴다. 그리고 동산의 일을 끌어대어 노을 가족에게 엄히 타일러 국경을 넘어와서 헌단을 일으켜 침범하지 못하도록 청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달러의 근심이 만일 수개월 뒤에 일어난다면 오히려 중지시킬 수 있다. 달러가 중국을 받들지 아니한다면 그만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중국의 명을 듣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속기 의논하여 아래라.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13일 M자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 가래기를 이리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야수 같은 건주 달자의 무리는 중국 조정에서도 그 사생의 명을 제어하지 못하여 해마다 입고하여 요동 등처에서 노략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중국 조정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따지지 않은 채 기미의 계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을 가적의 일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자문으로 보고하였으나 그 보내온 자문에 다만 변방 경비를 엄히 단속하여 뜻밖의 근심을 방비하도록 하라고만 했을 뿐 달리 처치하겠다는 일이 없으니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처치하느냐 않느냐는 중국에 달려있고 우리나라는 오직 성식을 일찍 보고해야 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별이 일어나기 전에 주문하는 것은 아마도 갑자기 할 수 없을 듯합니다. 다만 전교의 사연으로 자세히 갖추어 자문을 만들고 별도로 이를 아는 여관을 파견하여 밤새워 나가서 요동 도사에게 올려 그로 하여금 아문에게 전부하여 처치하게 하면 편리할 듯하며 각 아문에서도 또한 병부에 보고할 것입니다. 승문원으로 하여금 자문을 속기 마련하도록 하여 발송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13일 임자 여섯 번째 기사 우한을 한성부 좌윤의 황씨를 홍문관 은교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1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비만기로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검구는 곧 전전의 친병이니 그 선발을 정밀히 하지 않을 수 없다. 근래는 용잡함이 비할 데 없어 사람들이 모두 천하게 여긴다. 이미 재수한 사람을 갑자기 다 도태시키기는 어려우나 앞으로는 공로로 금군을 제수해야 할 사람에게는 금군에 서로 비등한 군직을 제수하여 금군의 능료를 받게 하고 금군은 일체 대전에 의하여 취재, 충차할 것은 물론 또 전에 규정한 도목에 의거하여 승진, 강등하여 품계에 붙여주고 그 과록의 고화를 등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병조에 이르러라.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1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조종조에서는 혹 대신으로 제도의 채찰사를 나누어 겸하기도 하였는데 평상시에는 조정에 있으면서 그 도의 일을 오로지 관리하고 때로는 외지에 있으면서 순력으로 하고서 돌아왔습니다. 상상의 생각이 미치신 바는 실로 이에서 나온 것이니 신들이 감히 다른 의심을 들 수 없습니다. 전조에서 북쪽 오랑캐를 막을 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은 장수가 된 자라도 알지 못하여 성패의 사적을 고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들이 전해에 또한 이 의견이 있어 본사의 낭청 정경세로 하여금 맡아 수집하게 하였으나 아직 다 찬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전지에 의하여 다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속히 초출하여 책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14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박홍로를 충청도 도 관찰사에 윤승훈을 동지 중추부사에 정구를 승정원 우승지에 이호민을 사람됨이 재기가 뛰어나고 문장이 아려하고 정밀하여 일시의 사명이 대부분 그의 손에서 나왔다. 의주에서의 교서를 제술은 더욱 간절하였으므로 어수선한 때를 당하여 그 교서를 본 이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여 스스로 분발하기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렇구나. 승경은 우부승지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1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금금 가운데 용량전을 입격하지 못한 자의 수요가 많으면 사세상 다 도태시키기 어려우니 기사에도 입격하지 못한 뒤에도 도태시키는 것이 가하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공이 있다 하여 제수하기도 하고 혹은 시위에 공이 있다 하여 제수하기도 하고 혹은 동궁을 배위하였다 하여 제수하는 자도 있으니 다 버릴 수는 없다. 군공으로 임용된 금군이 기사에 또 입격하지 못한다면 도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혹 도감에 이송하기도 하고 혹 군직을 주어 공을 갚는 언전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곡절은 모두 임시하여 적이하게 헤아려 처리하도록 병조에 이르라.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1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래기를 대가는 임금의 이목이니 무릇 들은 바가 있으면 이 일에 따라 탄핵하는 것이 곧 그의 직분입니다. 지난번 이 충기를 이룬 언관이 들은 바에 의거하여 그가 합당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논치하기에 이르렀는데 비변사에서 한두 사람의 말을 일방적으로 믿고 사슬을 길게 늘어놓으면서 거만하게 개청하여 이미 채직된 사람을 억지로 그대로 있게 하였으니 잠옷 언관을 대우하는 채통을 잃었었습니다. 때문에 물정이 놀라고 회개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변사의 자지 당상을 치고 하소서. 전 군수 김대축은 일찍이 위원 군수로 있을 때 요망을 잘 삼가지 못하여 삼캐는 호인이 경내에 함부로 넘어 들어와서 방목하는 소들을 노략질하게 한 것도 이미 극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감히 공을 노리는 계책을 내어 요염 침돌한 정상을 지나치게 떠버리고 나서 굶어서 거의 죽게 된 호인을 사로잡아 죽여 머리를 베고 먼저 쏘아 마친 공을 거의 다 자기에게 돌려 주장에게 속여 보고함으로써 조정을 속였으니 듣고 봄에 있어 매우 통분합니다. 명하여 나아국하고 감사와 병사의 전후 장계를 빙렬하여 율대로 죄를 정하게 하소서. 변보는 중요한 일인데 자세히 핵실하지 않고 거짓된 말만을 믿고 멍청하게 전개하였으니 또한 극히 놀랍습니다. 전 병사 신잡을 추고하여 취재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16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래기를 우리 국가가 200년 이래로 지극히 중엄하게 한 것은 오직 과거 한 가지일 뿐이었습니다. 근래 별난으로 인할 과거가 범람하여 혼잡하고 구차스러워짐에 따라 점차 중엄하게 하지 않기에 이르러 식자들이 한심하게 여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간언을 보내어 제수를 시험 보이는 것은 곧 일도에 과시하는 데 지나지 않건만 위에서 지극 특별히 복시를 명하시니 사람을 뽑는데 지극 신중히 여기는 뜻이 지극합니다. 해조로서는 당연히 그 아름다운 뜻을 받들어 순종하여 무사와 한 가지로 다시 시험 보이는 것이 곧 그 직분입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좌차를 정하여 거만스럽게 바로 계문하에 전에 없던 사례를 만들어낸단 말입니까? 다만 급제를 내리는 은명이 위에서 나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거의 일이 더욱 가볍게 되어 버리게 되었으니 끊임, 끊임없이 마음대로 한 잘못과 과거법을 무너뜨린 조짐을 징치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해조의 당상과 생낭청을 아울러 파직시키소서 하니 수고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17일은 병진 첫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쪽의 일이 아직도 평정되지 못하였고 서북쪽에 또 변고가 있으니 각기 소회를 진술을 하라 하니 영의정 유성령이 나와 아뢰기를 건주의 달자가 굴강한 지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의 일로 원망이 이미 깊어졌으니 변경의 흔단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의 병력이 단약한데도 천방할 대책이 없고 군량도 다 떨어졌으니 이것이 가장 급히 근심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강변의 형세는 수상은 박명현을 시켜 살피게 하고 수하는 이 시언을 병사로 삼아 그곳에서 채경하도록 하되 계속 지원이 없을 수 없습니다. 만일 병사와 대등한 사람을 보내어 일이 혹 견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보시는 이미 별장이 되었으니 만일 이 두 사람으로 안주 이북의 군사를 거느리고 구성사에 주둔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안주 이남의 군사를 거느리고 안주에 주둔하게 하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최보신이 어떤 사람인지 신이 모르겠습니다. 신의 소견으로는 연소하고 경솔하다고 여겨지는데 다른 사람 또한 합당한 자를 얻지 못하겠습니다. 황해병사 구 사직도 달려가 구원하게 해야 하나 그 사람의 기량이 신이 또 알지 못합니다. 대개 병견 방어가 이와 같으므로 인심이 흉흉하여 경성의 소민이 아침 저녁 일을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절박해 있어 혹 흩어져 가는 자도 있으니 반드시 인심을 안정시킨 뒤에야 다른 일을 의논할 수 있습니다. 만일 흙이 무너지듯 이 사태가 헤아리기에 허물어지기라도 하면 호령으로 안정시킬 수도 없고 계책으로도 모을 수 없습니다. 였다. 상이 이르기를 조화상도 또한 무슨 말을 하라 하니 조화이정 김응남이 아뢰기를 밖에서 논한 바는 성룡이 다 아뢰었습니다. 평안도의 여러 진보 가운데 고산리가 요해의 가장 큰 진영이니 반드시 계려가 있고 형세를 아는 사람을 가려 자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변장도 쓰지 못할 사람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일시에 아울러 채직시키는 것은 소유스러울 것 같으나 또한 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격에 능한 자를 얻을 경우에 그를 보내는 것이 또한 가합니다. 요즘 적을 살펴보건대 괴사함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만일 창성 이하로 나오게 되면 방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이 나오려 하면 어느 곳인들 불가하겠는가. 평안도를 살펴보면 막아낼 길이 없다. 강물을 한계로 삼고 있으나 얼음이 얼면 육지가 되어 버릴 것이다. 하니 형조판서 이헌국이 아뢰기를 소신이 함경도에는 왕래한 적이 없으나 지금 그 도의 계본을 보건대 이 적은 노을 가적의 휘하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북도의 적이 곧 노호가 보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바이지만 평안도로 나오더라도 누가 그를 막을 수 있겠는가? 대체로 평안도는 군사가 없다. 비록 수만 명이 있기는 하나 모두 각진에 흩어져 있으니 갑자기 놓을 경우 어떻게 응원할 수 있겠는가? 장수를 가리는 것이 급하기는 하나 이 또한 염려스럽다 하니 지중추부사 신잠이 아뢰기를 강계에서 의주까지 토병의 원수는 경우 2천여 명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10만여의 대군이 구름처럼 나온다면 설령 2,000명이 한 곳에 모여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버텨내겠는가 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만일 동로강으로 나온다면 더욱 지탱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강계에 눈이 막히면 근심이 없다고 하나 신의 의견으로는 만일 얼음이 얼면 매우 어렵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청천강의 상류는 매우 얕아서 걸어서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안주를 지키면 이적이 반드시 뒤를
돌아볼 것이다. 전에 외적에게 듣건대 그대 나라는 달걀 같다고 하였으니 이는 바깥을 깨뜨리면 그 안은 저절로 무너진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반드시 어느 곳에서 인간은 막아 지켜야 된다 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정유령을 지켜야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민간이 사사로이 저축한 것이 있는가 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민가의 드물기 때문에 서남처럼 저축한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여염에서 노략질할 데가 없으면 어떻게 내 집에 깊이 들어올 수가 있겠는가 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관계 희천 등체는 여염이 지극히 드물어서 노략질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병조판서 이 덕형이 아뢰기를 관창을 읽게 되면 어찌 근심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산성에 의거한 뒤에야 지킬 수 있다. 중원의 성도 오히려 지키지 못하였는데 더구나 안주, 청주 등의 성으로 말하면 엉성하기 짝이 없다. 변장으로 말하면 반드시 물러가 지킨 뒤에야 나아가 싸울 수 있을 것이다. 또 얼음을 뚫는 일에 관하여 비변사에서도 말하였으니 강의 얼음을 많이 떠서 담처럼 쌓아두면 또한 좋지 않겠는가 하였다. 신잡이 아뢰기를 동로강 어구 및 압록강 등처는 상거가 혹 50리 사이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강물이 올 때 얼음을 뚫어 굴혈을 만들어 가지고 가지가 많은 나무를 많이 심어서 녹각성처럼 막는다면 적의 기병을 감히 돌격해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른바 품방이라는 것은 얼음을 뚫어 굴혈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얼음을 떠서 쌓아 놓는 것이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오랑캐 기병은 풍우와 같으나 동로강 가에서는 그대로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록강은 백성이 부족하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덕형은 아뢰기를 평안도의 영세는 반드시 강가의 험요를 굳게 막아서 튼튼히 지키는 계책으로 삼아야 합니다. 만일 처음에 잘못하여 적을 막아 경내에 들어오게 하면 마치 터놓은 물처럼 막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동로강과 파저강은 적이 들어오는 큰 길이고 구령과 창주 이하는 또 만군이 길이 몰아쳐서 들어오는 것이니 그 사이 형세가 험요한 것을 가려 반드시 지킬 곳으로 삼아 군량, 군기, 화포, 따위 등 모든 기구를 미리 그곳에 실어다 넣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뒤에는 정유령, 우현 및 삭주, 연평령이 곧 의가할 만한 요회지입니다. 이러한 것은 본도의 임무를 받은 자가 그때그때 형세를 살펴 잘 조처하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가 헤아려서 하라. 강변의 성은 평지에 설치했는가 하였다. 신잡이 아뢰기를 위엄과 벽동은 산에 의지하여 쌓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산에 의거하여 쌓았다 하더라도 내려다보는 봉우리가 있으면 좋지 않다. 옛사람은 무모하였다고 할 만하다 하였다. 신잡이 아뢰기를 위원성 역시 내려다보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하고 형조참반 유영경은 아뢰기를 삭주는 적을 막는 요외처이고 군량도 많이 저축되었으나 그 성은 사면을 모두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정교에서 이 삭주의 군량을 옮겨두려 하셨으나 대군이 영평령을 막아 끊으면 옮겨두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지중추부사 정탁은 아뢰기를 우리나라 형사가 중원의 요동과 계주가 평탄한 것과는 다르므로 적이 반드시 장사처럼 쳐들어올 것이니 많더라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군량을 조달하여 형세를 보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성룡은 아뢰기를 이미 안주에 큰 진을 설치하고 또 영병 구성 정주에 중병을 주둔시키는 것은 또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적이 그 사이에 출몰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먼저 적이 이길 수 있는 형세를 구축한 다음 적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고 신잡은 아뢰기를 경중의 포수 2초를 평안도로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경성을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도에서 교련한 포수를 정밀히 뽑으면 2,000명은 얻을 수 있으니 이들로 나누어 방어하면 부족함이 없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포수를 내려보내지 않으려 하는가? 병조판서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였다. 덕형이 아뢰기를 신의 의견도 그러합니다. 서울이 포수를 내려보내면 서울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처자들이 그들의 요미를만을 의지하고 있는 데다가
또 의장을 마련하지 못하므로 변경의 주의를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도의 포수를 강변에 나누어 보내고 황해도의 포수를 차차미로 보내면 또한 일로에 공개하는 패단이 없을 것이어서 매우 편리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에서 의논하여 하라 하였다. 덕형이 아뢰기를 구성과 정주 사이에 군사를 주둔시키면 최부신이나 혹 다른 사람 중에서 가려 보낸 뒤에야 기각의 형세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신잡이 아뢰기를 군사는 징발할 수 있으나 양식은 나올 것이 없습니다. 만일 양식이 없으면 수만 명의 군사가 곧 흩어져 버릴 것이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본도에는 부민이 없고 다른 데는 얻을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연전의 전세는 콩이 1만 녀석이고 쌀은 겨우 2천석뿐이니 이것으로 중국군을 공개하는 것도 부족할까 근심스럽습니다. 오늘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각사의 노비의 신공, 장미 및 내수사 노비의 신공을 모아서 쓸 뿐입니다. 그런데 신이 일찍이 3번 군사의 봉족과 대량미를 각각 그 계수관으로 하여금 거두어들이게 하였는데 거의 2만 2천 녀석이나 되었습니다. 이를 각처에 저축해두고 별난에 대비하게 하였는데 명년 봄에 무사하면 방수하는 군인에게 보내줄 수 있으니 이것은 약간 넉넉합니다. 하고 덕형은 아뢰기를 다른 물건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오직 노잔한 군사를 뽑아내어 그 대가로 쌀을 얻으면 가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에서 속기 상냥해서 하도록 하라. 모든 일은 의논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절목에 따라 착실히 거행하라 하였다. 헌국이 아뢰기를 1, 2월이 멀지 않으니 의논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포성은 험한가 하자 신잡이 아뢰기를 북쪽으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는 극히 험합니다. 고산리는 평양에 있어 험지에 의지함이 없습니다. 하고 좌부승지 이 호미는 아뢰기를 험지에 의지하지 않으면 평지에 축조한 중원의 제도보다도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제의 말이 옳다. 중원의 성은 극히 높고 우리나라의 성은 높지 않으니 험지에 의지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 하였다. 상이 신잡에게 이르기를 모국을 시행할 수 없는가 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평안도 사람은 공명첩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였다. 대사원 김찬이 아뢰기를 평안도 군량의 장미는 유사가 이미 다 헤아려 조처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방책이 있습니다. 해주에서 저축하고 있는 은양을 의주에 넉넉히 보내어 중광에서 곡식을 무역하여 곧 배로 운반해서 강가 여러 곳에 나누어 두게 하면 반드시 큰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루가 늦어 얼음이 얼면 미처 배로 운반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적이 어느 지방에 있는가 하였다. 덕형이 아뢰기를 함경, 남도 및 강계 등처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하고 신잡은 아뢰기를 여연, 무창 등은 궁벽한 곳입니다. 하고 성룡은 아뢰기를 중원 A 양보 근처에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호 유격의 격사가 이미 들어갔는가 선유에 관한 일을 그만둘 수 없다. 중국군이 여기에 왔다는 기별을 저들이 반드시 들어 알 것이다. 다만 우리 나라 군사도 아울러 보낼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옛사람들은 간첩을 중하게 여겼으니 모집하여 정해 보내야 합니다. 하고 신잡은 아뢰기를 만포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그들은 평상시 왕래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이조판서 홍진이 아뢰기를 전일 서방 수령은 소용한 사람 중에 해유에 구애되지 말고 월등 인원을 의망한 일로 성전을 받들었습니다. 북도 및 남방의 방어가 기녀한 것도 모두 서방 수령의 예에 의하여 해유에 구애되지 말고 월등인을 의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에 일러서 살펴하게 하라 하였다. 정은 조정립이 아뢰기를 병사는 멀리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세월만 끌고 의논만 하면 그야말로 길가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 일이 끝나지 못할 것이므로 마땅히 채찰사를 보내어 모든 일을 검칙하게 해야 합니다. 황해도의 무사는 지금 시취하는 것으로 보면 5천 여인이나 되니 어찌 적다고 하겠습니까?
장령을 별도로 가려 훈련시켜 행장을 꾸려놓게 하고 변고를 들으면 들여보내는 것이 좋은 계책입니다. 그도의 일이 매우 이완되어 있습니다. 병사, 구사직은 임무를 살피지 못하니 채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사는 채직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새로 차임한 사람이 간혹 저 사람만도 못한 경우도 있다. 평안도에 채자사를 내려보내는 일은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으니 비변사가 의논하라 하였다. 김찬희 아래기를 금년의 전세는 모두 하하로 정하였으므로 민정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올해 비록 풍년이 들었습니다만 어찌 수확하지 못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번에 대신에게 이 일을 의논하게 했더니 해조가 이미 감정하였는가? 하자 호조 판서 한응인이 아래기를 전일 경령과 노직이 재상을 허락하지 못하도록 청하였으니 모두 하하로 시행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좋은 것은 어찌 하지 하에 그치겠는가 하였다. 김찬이 아뢰기를 기전은 중국 사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 요역이 매우 번다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유사가 헤아려서 조처하라 하였다. 상이 덕형에게 이르기를 황해도에서 이번에 시취한 사람 중에 용의 한 자가 한둘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한 방을 별도로 한 무리를 만들어 요해처에 유주시켜 변고를 대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감사 병사에게 보내어 나누어 방어하도록 하면 모양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장령을 가려 별도로 일대로 만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불리하여 정송하면 비록 참으로 용명한 무사라 하더라도 무용을 쓸 데가 없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출신이니 반드시 잘 통솔하고 잘 부리는 사람을 얻어 정송하는 것이 가하다. 판사는 더욱 힘쓰라 하였다. 동지 중추 부사 윤성각이 아뢰기를 소신이 경상도에 어미를 뵈러 갔다가 채차사 이 원익을 만나보았는데 원익이 왕명화가 와서 저기 교사하기는 하나 반수 가까이 바다를 건너갔으니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사세로와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다만 소서비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군사 훈련하는 일을 통보하였으므로 관백이 조선이 이미 이와 같이 하니 우리는 느슨히 할 수 없다고 하여 일기도로 하여금 군사 4만을 모아 훈련하게 하였는데 일기도를 주관하는 자가 간신히 청하 1만 명을 훈련하는 것에 그쳤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으나 소서비가 전에 성중에 있었으니 무슨 일인데 듣지 못하였겠는가. 중훈의 일도 반드시 자세히 알 것이다 하였다. 선각이 아뢰기를 16격이 이 원익이 채찰사가 되어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말을 행장이 먼저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원익이 또 외적이 철수한 뒤 중원을 왕래한다고 핑계하고서 나오면 형세상 금지하기 어렵고 또 통정할 수도 없으니 중국인을 별도로 가려 군사 없이 홀로 머물게 있게 하면 편당하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고 성룡은 아뢰기를 외적이 아직까지 배회하고 있으니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반드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철사에 돌아가면 주문할 때 언급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일 하삼도를 제어할 사람을 보낼 적에 마치 군사를 베풀어 도를 방어하는 것처럼 말하면 어떻겠는가? 호유격의 무리가 나오게 되면 말해서는 안 된다. 강원도, 평안도의 등의 감사의 장기를 볼 적마다 진실로 참아보지 못하겠다. 각도에 분파된 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백성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았으며 이름을 대조하여 도색질하여 편호의 군사들 중에 파산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서로 번갈아가며 교련하여서는 하나도 정해진 규식이 없어 하는 업이 점차 생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변사가 그때그때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영리한 통사로 하여금 순안, 순무, 아문의 은양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무리한 배단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여 잘 조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사체에 온당하지 못하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이미 석상서에게 통지하였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그 잘못 여러 번 서찰에도 유격의 일을 서서히 처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개 손군무가 서로 틈이 있기 때문에 곧 철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손근문이 석상수와 서로 틈이 있는가?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손근문과 과도가는 조공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석상수는 본공을 허락하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지금 외적이 아직도 바다를 건너가지 않고 있으므로 발언하기 어려워서 이처럼 운운한 것입니다. 하였다. 선각이 아뢰기를 근데 16역의 유독립은 관망하여 데리고 갈 수 없다 하고 황씨는 적당하여 데리고 가고자 한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그의 뜻대로 데리고 갈 수 있는가? 또 중국 사실은 무슨 까닭으로 지레 적영에 들어간단 말인가? 하자 성령이 아뢰기를 청정이 그리고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 그쳐서 보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신이 외영에 들어간 뒤에 청정이 바다를 건너가려 하지 않으면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선각이 아뢰기를 평의지가 두 반이 아직도 머물러 있으니 청정도 반드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응남은 아뢰기를 이 반이 간 뒤에 사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였다. 덕형이 아뢰기를 북도는 거리가 멀고 인심이 어리석으며 또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무장이 타막을 부려 인심을 많이 잃고 있으니 영적이 출몰할 때에 백성들을 또한 유인할 근심이 없지 않습니다. 인심을 위열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하려 하는가 하자 덕형이 아뢰기를 평소에 납이나 군기 등을 본도에 내려보내어 군사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지금도 전례에 의거하여 내려보내고 또 그들의 고통을 위문하며 잡역을 줄여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에 이르라 하였다. 홍문관 교리 김홍미가 아뢰기를 본관의 관원 가운데 주역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김시헌이 이 원익의 종사관이 되었는데 대신이 스스로 임명한 것이어서 조차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윤성각의 말을 듣건대 이 원익이 경영관이 없는 것을 미안하게 여긴다고 하니 다시 비변사에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옛날에 정신이 스스로 가려 임명하는 일이 있었으니 사체가 미안하다. 내 의견으로는 어려울 듯하다 하였다. 홍미가 아뢰기를 지난번 내의원에 내린 전교를 보건대 신기가 불안하신 듯함으로 소신이 보고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온 나라의 날짐승, 물고기, 식물이 모두 상을 의지하고 있는데 국군이 불행하여 전에 없던 상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스스로 몸을 닦아 남을 책망하고 성심을 정하여 인심을 급히 수합하여 점차 정돈하며 내정을 닦고 외적을 물리치며 세상 일이 어찌 다스리기 어렵겠습니까? 마음이란 신명하게가 해로울 수 없으며 위태롭게 동하면 안정되기 어렵습니다. 백양의 참동계의 진인의 호흡은 발꿈치에 이른다 하였는데 축적하기를 오랫동안 하며 번뇌가 진정되고 본체가 맑아지는 것으로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지름길입니다. 만일 조금만 잘못되면 이단에 들어가게도 됩니다. 사마광은 사례가 벌란하여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염중이었으므로 어지러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자는 개박이 하나의 관주와 같다 하였습니다. 불가의 주념은 돈 오를 바라는 것이니 상달하기 미안합니다. 어떤 중이 고성에게 묻기를 부처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뜰 앞 잣나무에 있다 하였는데 이 뜻을 사색하여 깨닫게 되었다 합니다. 또 어떤 중이 마음을 안정하는 술책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마음을 가지라 하였습니다. 그 중이 사색해 봐도 깨닫지 못하겠으므로 그에게 말하기를 전혀 깨닫지 못하겠다 하니 고승이 답하기를 그러면 내 마음이 보존된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는 이단의 일이니 우리 유학의 진맥을 모르면 이처럼 잘못 가게 됩니다. 반드시 신기를 안정하고 의리를 길러야 합니다. 옛사람이 심성을 수양하는 데는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만일 본원을 먼저 맑게 하면 도적은 근심할 것도 못 됩니다. 하고 훈련 도정 조경은 아래기를 관계의 형세는 신도 보았습니다. 적의 통로가 험하기는 하나
여로비의 얼대는 동로강 어구가 곧 육지가 되어버립니다. 만일 이곳으로부터 벌등포 등처로 돌아 나오게 되면 관계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신잡이 가지는 많은 나무를 심어 막아내는 계책을 말하였습니다. 하였으나 적도 찍어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벌등포보를 그 옆 험지에 의간 곳으로 옮겨 설치하고 다른 보도 첩입하게 하며 또 남쪽 고을에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수령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면 좋을 듯합니다. 하고 선각은 아뢰기를 그러면 산양회, 동건강, 동건강 등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 또한 비변사가 의논해서 조처하라 하였다. 홍문관 부수찬 홍경신이 아뢰기를 평안도 수령을 다수 개차하였습니다. 지방 정미를 거둬들일 때 재촉하여 내려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때에 부임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적발라에 취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령이 까닭없이 관직을 벌이는 것은 극히 부당합니다. 그러나 혹 병이 중하여 떠나갈 경우는 조종조에서 기한이 찰 때까지 사용하지 않고 외임을 제수하였으니 이것은 극히 엄한 법입니다. 지난번 정엽은 실제로 병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관방의 지방이 아니니 잡아오는 것은 과중합니다. 이것이 규식이 되면 안 됩니다. 하고 흥미는 아뢰기를 유신의 대우는 무부와는 다릅니다. 무부는 대부분 군법으로 종사하지만 유신은 예의 염치를 배양합니다. 정엽의 병은 실지인지 아닌지를 물러나고 온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그리고 행첨지 중추부사 신점은 아뢰기를 남적이 물러가지 않았는데 김덕령을 서방으로 옮겨 보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김덕령의 범죄는 작지 않다. 사람을 죽였는데도 유사가 감히 다스리지 못하고 수령도 묻지 못하니 극히 놀랍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외노가 익히 듣고 비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가 또한 많지만 우선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헌국은 아뢰기를 비장이니 협의리니 하는 것은 모두 장성현감 이귀의 설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 내가 무군사에서 한신을 대접하듯 한다는 말을 듣고 웃었었다. 이 코라는 칭호를 준 것은 더욱 사리에 당치 않은 일이다. 사람의 겨드랑이 아래에 어찌 날개가 있겠는가?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사정이 민박하에 부득이 내려갑니다만 물리가 용납하지 않고 소명이 여러 차례 내리니 이 위축되고 황공하여 마치 죄를 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차사의 중임을 받았으니 어찌 감히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경성은 탕폐되어 공허하며 기전 또한 격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임무를 받은 바 가까우면 조치할 수 있으나 멀면 형세가 서로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함경 일도는 유능한 자에게 맡기소서 하니 상 이르기를 함경도는 이미 감사병사가 있으니 자기가 해야 할 바의 일을 호령하고 규획하는 것이 가하다 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소신이 전에 여주에 갔더니 출신 몇 사람이 와서 금년은 농사가 풍년이 들었으니 만일 농한계 연습하면 어찌 성취되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듣건대 이 시발이 군사를 훈련시키고 군사를 나누는 등의 일에 극히 정상하다 하니 경기 충청도에도 차례로 거행하게 하여 장수를 얻어 그에게 맡기면 군사가 없는 근심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파사성은 극히 험한가 형세가 어떠한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형세가 너무 드러나서 속에 엄밀한 것이었고 성 뒤에는 봉우리가 있어 반드시 모란봉처럼 험한 요새를 만들어 굳게 지켜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용지는 의거할 만한 험한 살이 없는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이는 곧 독사님으로 형세는 조구나 배설이 잘못된 듯합니다. 월계에도 산성이 있어 장강을 구워보고 있으니 곧 천연이 요새이며 포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니 성세가 의지할 만합니다. 하였다.